상호 존중과 배려의 안산교육 실현을 위한 갑질 예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질 예방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갑질 실태의 인식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대비 갑질의 개선 여부에 75.2%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음에도 20%가 넘는 응답자들이 갑질 실태가 심각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관리자의 4.3%만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직원의 경우 24.2%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직급 간 인식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개인 간의 인식 차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관리자들이 개인 간 인식 차이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데 반해 일반 직원들은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를 갑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갑질 유형에 대한 조사에서는 40%에 가까운 응답자가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고 업무 불이익과 부당한 인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갑질을 경험했을 때의 대응 방법으로는 65.3%의 응답자가 그냥 참았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불이익 등 2차 피해 우려, 원활한 관계 유지 등이 꼽혔습니다. 갑질 근절 대책으로는 기관장의 개선 의지와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 개선 노력 등이 꼽혔는데요. 응답자의 57.3%가 소통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갑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갑질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갑질이란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갑질 금지 조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적 노무의 요구 금지입니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일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입니다. 공무원이 소속된 조직 내부에서 또는 조직 외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이 5개의 유형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갑질 금지 조항 세 번째는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입니다. 감독기관은 근거가 없는 금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 등을 요구할 수 없고 감독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당한 지원 요구가 있는 경우 피감기관은 이를 거절해야 합니다. 갑질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업무 내용이나 당사자와의 관계,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인가의 여부 등 관련 법규와 당시 상황,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법령과 행정규칙에 위반되는 지시인가,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가 등을 부당 지시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갑질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령, 규칙 등을 위반하여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입니다. 법령에 규정된 기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하거나 특정 사업자와의 물품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유형입니다. 공무원 단체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거래처에 요구하거나 기관장이 산하기관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유형입니다. 기관장이 학교 후배를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 성적을 조작하거나 채용 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비인격적 대우입니다. 상대방의 외모를 지적하며 비아냥거리거나 인격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폭언을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관 이기주에 관련 유형도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거나 행정 절차와 민원 해결 비용을 계약 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업무불이익 유형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야 시간에 업무 지시를 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보고하도록 강요하거나 특정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임의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매시간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특정 종교 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의 갑질 유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갑질 행위로 징계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학교 예산으로 구입한 노트북을 집으로 가져가 개인 용도로 사용한 A학교 교장. 직원들의 복무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본인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생 실습용 기자재를 이용한 B학교 교장. 반복적으로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고 본인의 원격연수 대리응시를 지시한 C학교 교장은 각각 징계 처분되었고, 교직원들에게 욕설 및 폭언을 행사한 D학교 교장과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본인 업무를 다른 교직원에게 전가한 교사와 교감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갑질이 발생했을 경우 행위자에게 갑질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을 하거나 경기도교육청 또는 국민신문고나 교육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질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연일회 이상의 갑질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021학년도부터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 기관은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갑질 신고 처리 완료 후 1년간 2차 피해 방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갑질 행위로 징계 처분이 확정된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가해자 처벌과 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언들을 읽어보며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